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전기의 흐름과 에너지 손실의 비밀을 알아보는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선 속 전자들의 고통과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 낭비의 숨은 원인,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주제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전기는 어떻게 흐를까? 그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자. 전기는 어떻게 흐를까? 그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자. 전기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기는 전자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는 원자 안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은 이러한 전자들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선 속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선 안에서 전자는 전압 차이로 인해 이동하게 됩니다. 전압은 전자의 이동을 유도하는 힘과 같은 것이죠. 전원이 연결되면 전선 속의 전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때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전기를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는 저항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항은 전선의 재질이나 길이, 두께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 에너지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 실제로는 전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는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과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가전제품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속의 전자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의 흐름이 가져오는 여러 흥미로운 현상들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손실이란 무엇일까? 그 정체를 밝혀보자.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정체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전자들이 전선 내에서 이동하면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으로 인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버립니다. 이를 저항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전기 이론에서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서의 전자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또는 전선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저항이 증가하는데요. 이는 전자가 긴 길을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더 많은 충돌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전선의 재질에 따라 저항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전선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결국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열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손실은 전력망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 손실을 계산하는 데에는 전력선의 길이, 전선의 재질, 그리고 전류의 세기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에너지 손실은 전기 공급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전송이 필요한 경우 고전압으로 전기를 보내면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어 저항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전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의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불가피한 부분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손실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선 속 전자들은 대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전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전자는 전선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이 존재합니다. 먼저 전자들이 전선 속을 이동할 때 만나게 되는 원자들과의 충돌을 생각해 봅시다. 전선은 수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들이 이동할 때 이 원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전자가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전선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리와 같은 좋은 도체는 저항이 낮아 전자가 쉽게 흐를 수 있는 반면 고무와 같은 절연체는 매우 높은 저항을 가지고 있어 전자의 이동을 막습니다. 이처럼 전선의 재질이 전자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더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열 에너지로 전환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기기가 열을 발생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구가 켜질 때 나오는 열은 전선 내부에서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며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선의 길이와 두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긴 전선일수록 전자가 이동하는 동안 겪는 저항이 증가하고 섬세한 전선은 더 많은 저항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전자의 흐름이 어렵고 전력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길이와 두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도 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요인이 전선의 저항에 영향을 줍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원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전자와의 충돌이 더 잦아져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렇듯 전선 속의 전자들은 단순히 흐르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에너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너지 낭비의 숨은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전기 사용이 단순히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에너지 손실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 숨은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선에서 발생하는 저항 손실을 들 수 있습니다. 전선은 전기를 전달하는 매개체이지만 전선의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소실됩니다. 특히 전선이 길어지거나 굵기가 얇아지면 그 저항이 더욱 커져서 에너지 손실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고압 송전선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 저항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자기파의 방사 손실입니다.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주변으로 방사되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실됩니다. 특히 전선이 구부러지거나 기기와의 연결이 불완전할 경우 이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변압기에서의 손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실됩니다. 변압기 내부의 철심이나 코일에서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의 대기 전력 소모입니다. 많은 전자기기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도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를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TV, 컴퓨터, 충전기 등이 대기 모드일 때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러한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완전히 꺼두거나 멀티탭을 이용해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너지 낭비의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시작해보자.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전구에 비해 LED 조명은 약 80%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같은 밝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기세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은 제품이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표시합니다. 등급이 높은 제품일수록 전력을 덜 소모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일부는 여전히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른바 대기 전력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멀티탭을 사용해 한 번에 여러 기기를 끌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꼭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기기의 설정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의 온도를 약간 높이고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26도에서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24도에서 사용할 때보다 약 10%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가전제품이나 HVAC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점검해주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효율적인 사용 방법은 이처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지구와 가정의 에너지를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전기 에너지를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기와 에너지 손실에 대한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귀로 듣는 과학TV에서 더 많은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